왓츠업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형들 덕분에 테크 유튜버로 인정을 받고 삼성의 공식적인 언팩 전 미리 공개된 Z 플립 5, Z 폴드 5, 갤럭시 탭 S9 이런 것들을 만져보고 온 소감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손으로 다 만져보고 기능들 다 사용해보고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거라서 실물이 궁금했던 분들 그리고 개인적 소감이 궁금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종류가 4개인 만큼 주저리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죠.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역시 Z 플립 5였습니다. 디자인은 유출로 공개됐던 모습 그대로였고요. 전면 3.4인치 디스플레이와 플렉스 힌지라고 명명된 물방울 모양의 듀얼 레일 구조의 힌지가 가장 눈에 띄더군요. 겉에서 보면 디스플레이를 진짜 반으로 접은 건가 싶을 정도로 화면과 화면이 완전히 접힌 느낌을 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디스플레이를 종이처럼 접으면 주름 부분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폼팩터 안쪽으로 둥글게 접어서 마치 겉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접힌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네, 이것 때문에 기존 4보다 훨씬 얇아졌고요. 더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휴대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7.1mm의 두께에서 15.1mm가 되면서 체감이 될 정도로 두께가 얇아졌어요. 제가 Z 플립 4 리뷰를 할 때 휴대성이 조금 아쉽다. 특히 바지가 좀 타이트한 여름이나 이럴 때는 두께가 두꺼운 게 은근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도 이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3.4인치의 전면 디스플레이도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늘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굳이 왜 접어야 하는가에 해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전면 디스플레이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알림 확인이나 간단한 답장 이런 부분도 당연하고, 특히 가장 좋았던 부분은 후면 카메라를 전면 카메라처럼 셀프용으로 촬영하기에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4에서도 그 작은 디스플레이로 후면 카메라를 활용을 했지만 이번 5는 거의 지금 저를 찍고 있는 미러리스 디스플레이처럼 보여져요. 사실 미러리스 디스플레이가 3.5인치, 3인치 이런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렌즈와 그 디스플레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셀카로 촬영할 때는 시선도 자연스럽죠. 그래서 평소에 브이로그나 셀프 촬영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활용성이 확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디캠 모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액션캠처럼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전면 디스플레이가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NFC 기능을 활용해서 전면 디스플레이와 케이스를 이렇게 잘 조합해서 예쁘게 꾸밀 수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디스플레이보다는 활용도가 훨씬 높겠죠, 당연히.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전면 디스플레이 베젤이 넓은 편이고요. 카메라가 전면에 있다 보니까 약간은 이상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각형 모양의 디스플레이보다는 뭔가 버려지는 화면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전면 디스플레이가 약간은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베젤도 넓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유광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이 조금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폰도 갤럭시도. 근데 이번 Z 플립 5 같은 경우는 유광이기 때문에 뭔가 지문이 많이 묻어나요. 계속 뭔가 닦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성능은 갤럭시 S23와 동일한 스냅드래곤 8 젠2가 들어갔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폼팩터 크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서 소개해드릴 폴드 5처럼 베이퍼 챔버 이야기는 따로 없더라고요. 아마 예상을 하건대 갤럭시 S23보다는 한 20-30% 정도 성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스로틀링이 조금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3700mAh로 전작과 동일하게 출시가 된 것 같고요. 전성비가 조금 더 좋아졌긴 하지만 전면 디스플레이가 넓어졌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 배터리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을 장시간 하실 분들은 Z 플립 5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디스플레이 화면비도 약간 아쉽고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야죠. 바로 Z 폴드 5입니다. 우선 겉에서 느껴지는 디자인은 전작과 사실 유사합니다.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은 아재폰 느낌이 여전했고요. 제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재분들이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돈이 많아서 아재분들이 사는 거겠죠. 그렇긴 하지만 약간의 그 이미지가 좀 고착화되는 게 좀 아쉽긴 했고요. 그래도 Z 플립 5처럼 플렉스 힌지가 적용되면서 두께가 많이 얇아졌습니다. 13.4mm로 접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많이 얇아졌고요. 무게도 10g 정도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무게 때문에 후드럭 까일 일은 잘 없다고 봐요. 13g 차이거든요.
500원짜리 한두 개 차이 납니다. 내부 디스플레이가 7.6인치 이런 걸 생각하면 깔 수 없죠. 그만큼 휴대성은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Z 플립 때는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플렉스 모드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유튜브를 보거나 뭐 다른 작업을 할 때 접어서 마치 노트북처럼 아래쪽 패널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발이 되었고요. 특히 영상을 많이 보는 요즘 활용도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커서를 만들 수도 있고 영상을 다음으로 넘기기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마치 터치패드처럼 제스처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접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광활한 화면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게임사들과 합작해서 폴드 전용 인터페이스를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작 게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용 인터페이스로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용 편의성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고 큰 화면으로 몰입감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작들은 아무래도 얘도 접히기 때문에 폼팩터적인 손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쿨링 면에서. 근데 이번 Z 폴드 5는 기존 S23 울트라와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게끔 베이퍼 챔버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전작 대비 38% 더 커졌다고 하고요. 제가 원심 구동 중인 폴드 5도 계속 손으로 만져봤거든요. 발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임하시는 분들은 반길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화면 밝기도 1750니트로 더 밝아졌고 플렉스인지도 내구성을 많이 강화했다고 합니다. IPX8 방수도 그대로 가져왔고요. 쉽게 말하면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 완성도를 더한 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갤럭시 워치 6인데요.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말하자면 성능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진 않습니다. 물론 최적화를 통해서 앱 사용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씀은 하긴 했지만 새로운 칩셋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성능 자체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좋아진 부분은 확실히 있었는데요. 특히 디스플레이가 확 커지면서 전작은 거의 오징어 수준이 되죠. 그만큼 디스플레이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될 클래식이며 와치 6며 모두 20% 정도 커졌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은 수명 기능과 운동 트래킹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요. 기능적으로 플러스된 부분도 많았고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워치 6를 산다면 그때 제대로 그냥 모든 리뷰, 풀 리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댓구알 하셔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1년 반 만에 새롭게 등장한 삼성의 플래그십 태블릿 갤럭시 탭 S9입니다. 우선 라인업은 전작처럼 갤럭시 탭 S9, 탭 S9 플러스, 탭 S9 울트라로 출시가 되었고요. 새 라인업 모두 램이나 용량 같은 자잘한 차이는 있지만 스냅드래곤 8 젠2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 60Hz에서 120Hz 가변 주사율 같은 치명적인 급 나누기는 없었고요. 그냥 사이즈에 따라 선택하면 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전 부스터 기능입니다. 태블릿을 이제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캠핑이나 야외 수업, 바캉스 같은 데 갔을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햇볕 아래에서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비전 부스터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더 밝고 선명하게 화질을 조절해줘요. 전작과 비교하면 안부며 명부며 표현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방수 기능인데요. 요즘 태블릿으로 샤워하면서 영상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4.6인치의 디스플레이 크기와 이 방수 기능이 플러스 되면 그냥 활용성은 무궁무진해질 것 같습니다. IP68 방수 방진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진짜 신기한 건 물이 묻어도 S펜이 인식이 됩니다. 건장할 순 없지만 진짜 가장하면 물속에서도 영상을 보면서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밖에도 베이퍼 챔버를 많이 크게 만들어서 성능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꾸준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소프트웨어 앱들이죠. 뭐 굿노트나 루마퓨전, 클립 스튜디오, 아크사이드 같은 갤럭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협업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작업용으로 아이패드를 고집했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갤럭시가 좋은 선택이 되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탭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울트라 하나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가격이 제일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 언팩에서 가격이 발표되고 있겠죠. 2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저도 움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을 많이 저렴하게 출시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선택할 만한 셀링 포인트랄까요? 타 태블릿에 비해서 장점이 많이 보이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직접 보고 온 갤럭시들에 대한 소감이었고요. 앞으로는 제가 또 대여를 통해서 뭐 빠르게 아마 제품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후에 또 내돈내산 다 하잖아요. 내돈내산을 통해 가감 없이
뭐 장점, 단점 모조리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다음에 봐요. 똥 봐.